집합이라 질문이 얼마 없긴 한데 (21번) 집합 AB에서 옳은 것은 기억 NA가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생각해보면 되죠.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빵개를 빵개, 아무것도 없는 게 공집합이니까 얘는 빵이다 그런 소리다. 원소의 개수가 빵개인 집합이니까 당연히 A가 공집합인 거죠. 그래서 맞는 말이고, 이유는 A가 B에 포함되면 이 포함된다는 표현이 A가 B랑 같은 것도 내포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NA가 NB보다 작거나 같아야 됩니다. 등호가 없기 때문에 붙이고요. 이것은 NA가 NB면 뭐 원소의 개수가 같은 것은 AB의 포함 관계를 말할 수 없어요. 이걸로 AB의 포함 관계를 알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 있건 다 틀린 말이에요. 그 다음에 26번 x가 3과 얘는 너무 쉽지 않나? 마이너스 알파인데 y가 이거 뭐 모르고 해서 넣는 건가? 알파 제곱 플러스 2 알파 빼기 4 1 이렇게인데 x가 y에 포함된다고? 그럼 뭐 여기 1 있으니까 얘가 1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죠. 알파가 마이너스 1 되면은 요게 3이 되기 때문에 만족을 하는 건데 뭐지? 그 다음에 38번 A는 20 이하의 자연수 부분 집합 중에서 모든 원소가 12의 약수로만 이루어진 집합의 개수. 12의 약수 몇 개죠? 12의 약수 몇 개입니까? 6개 아닌가? 근데 여기는 공집합이 있으니까 101. 그다음에 유형 9번은 다 모르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한 명씩 네 문제를 다 풀어볼 건데, 특정 원소를 갖지 않는 부분집합. 그러니까 그 지난 시간에 말했지만 그 집합의 개수 세기를 못 한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 기본적인 시스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A는 18의 양의 약수 6개고요. X가 A의 부분집합이고 A는 아니다. 진부분집합이라는 소리죠. 진부분집합 중에서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갖는 집합의 개수. 그러면은 1과 2는 선택권이 하나, 나머지 4개는 선택권이 여전히 2개. 근데 여기에는 6개 모두 포함된 집합이 들어있으니까 하나를 뺀다. 40번 A는 그렇게 6개인데 원소의 최소값이 3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그 얘기는
1 안 들어가고 2 안 들어가고 3 들어간다 라는 소리입니다. 요 세 개는 경우의 수가 한 가지씩. 그리고 4, 5, 6은 들어가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41번은 그거는 7개인데 집합이 x가 2에 포함되고 2가 3이 x에 포함되고 3도 x에 포함되고 7은 x에 포함이 안 되고 한 가지가 3개 나머지 4개는 2가지. 42번은 A는 K 이하의 자연수고 K는 자연수인데 1, 2를 반드시 원소로 갖고 3, 4, 5를 반드시 원소로 갖지 않는 것은 선택권이 하나인 건 5개 선택권이 2개인 게 5개였다 소리죠. 그렇게 해야 32가 나올 거니까. 그래서 전체 원소의 개수는 10개 있다는 뜻입니다. 워크북은 끝이고 연습 문제에서 한 문제 2명이 모른다는 질문이 있었는데 5-7번 요거는 뉴문항이에요. 뉴문항인데 근데 뭐 집합이 들어있을 뿐이지 그 풀이 과정은 공수원이라서 그래서 피가 가지 않았던 건데 아무튼간에 경우의 수를 나눠서 풀면 되는데 그것을 못하겠다 뭐 그런 사람이 있나 봅니다. A는 이거 원래 이렇게 이 콤마로 쓴다는 것 자체가 요 세 놈이 다르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건데 혹시나 해서 NA는 3이다 라는 말까지 있습니다. 즉 이 세 놈도 달라야 한다 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B도 이렇게 세 개를 원소로 갖는 집합. 근데 A열에 갖다 냈단 말이죠. 그러면 뭐 여기 0이 요 세 개 중에 하나다 라고 생각하시고 그 실마리를 풀어나가면 되는 거죠. 그때 A, B를 구해라. 값을 구해라. 첫 번째 A가 0일 때 요 A가요 0일 때. 두 번째 이게 0이려면은 A가 B일 때. 세 번째 이게 0이려면은 A가 마이너스 B일 때. 이런 식으로 분류해서 풀면 되는데요. A가 0이 되면은 집합 A는 0 마이너스 B B가 될 거고 집합 B는 0 0 0이 됩니다. 이런 표현 자체가 개수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고. 그 다음에 A는 B면은 집합 A는 B 대신 A를 넣을게요. A 0 2A가 되겠죠. 그리고 B는 0 절대값 여기 그대로 써야 되고 B 대신 A 넣는 거니까요. A 제곱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요 두 개가 이미 같으니까 생각할 필요 없고 요 두 세트랑 요 두 놈이랑 요 두 놈이 각각 매칭이 돼서 같아야 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근데 A가 절대값 A가 되려면 A가 양수기만 하면 되는 거지. 그리고 A가 A 제곱이 되려면 A는 0이거나 1이면 되는데 0이면 안 되니까요. A는 1이다. 그럼 A가 1을 들어가볼까? A가 1이다. 라고 치면 얘는 1, 얘는 2죠. 그리고 요 두 개가 1이 되거든요. 아니에요. 요 두 개 갖다 줘버리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러면 요 두 개 갖다 줍니다. 그 얘기는 A는 2라는 뜻입니다. A가 2가 되면 얘랑 얘가 이루수 같고요. 얘랑 얘가 사로수 같기 때문에 A 답인 거예요. 그리고 A는 B와 같다는 가정에 따른 결과니까 B도 이긴 거죠. 이게 답이에요. A와 B가 모두 있다.
그리고 소수령이라고 치고 요거까지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B 대신에 마이너스 L 넣어볼게요. 그러면 집합 A는 A, 2A, 0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집합 B는 0 절대값 A 마이너스 A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때도 요 두 개가 같거나 요 두 개가 같다라고 볼 수 있는데 요 두 개가 같은 것은 양수라는 뜻이고요. 요 두 개가 같으려면은 A가 0일 수는 없으니까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소리입니다. A가 마이너스 1이면 요 두 개가 같을 수 없죠. 얘랑 얘가 같다를 먼저 하죠. A가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치면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이 A인 거고 얘는 0 1이잖아요. 이거부터 틀린 거지. 여기 1이 없는데 그죠? 아니고. 그러면은 이 두 개가 같다 라고 생각하면 A가 마이너스 1이라는 거잖아요. A가 마이너스이면 또 이 두 개가 달라요. 아닙니다. 그래서 세 번째 케이스에서도 가능한 게 없어요. 아니란 거지. 결국 두 번째 케이스에 한 가지 경우에서만 말이 되는 결과가 나온다. 답 하나를 써주시면 되는 거였어요. 알고요. 연습 문제 픽한 게 2개 남았잖아요. 마저 하고 다음 단원도 진행이니까 여유 있게 들으시면 됩니다. 살짝 쉴 수 있는 구간이에요. 물론 뭐 진지하게 고난도 문제까지 학습을 하면은 집합만큼 어려운 단어도 없는데 여러분들이 하는 수준은 쌤 기초기 때문에 시험시험 하셔야 됩니다. 내집합? 요거는 이제 왜 푸냐? 어떤 집합을 기본적인 집합의 연산으로 나타내라는 문제인데 주관식이라서 답이 무한계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런 식으로 답을 쓰면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차원에서 그냥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숙제를 해가지고 채점하기 애매하니까 이런 문제는 학교 주관식으로 나오지 않아요. 채점하기 불가능하기 때문에 집합 A, B, C, D 이렇다. 원래 세 집합을 그릴 때는 이렇게 그리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근데 요 B 안에 D가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집합이 하나, 둘, 셋, 넷, 다, 열고, 여덟, 아홉, 11개 있구나 라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원소가 3개가 있는데 이 3개를 가지고 만들 수 있는 집합 A, B, C, D 이상의 개수를 세라. 그러면 10에서 3등까지인 거예요. 11개이기 때문에 집합이. 아무튼 간에 1번 여기 요 집합을 여기 A, B, C, D로 나타내세요. 라고 했습니다. 그럼 뭐 A에는 들어있고 다 따져보면 돼 미리. A에는 들어있고 B에는 안 들어있고 C에는 들어있고 D에는 안 들어있고 근데 B에 안 들어있는 게 D에 안 들어있음을 보장하죠. 그렇기 때문에 D는 안 써도 되는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A에 들어있고 B에는 안 들어있고 C에는 들어있고 그 다음 2번은 여기요. 여기 보시는 바처럼 A에는 안 들어있죠. B에는 들어있죠. C에는 안 들어있고요. D에는 들어있어요. D에 들어있는 것이 B에 들어있음을 보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B는 안 쓰는 겁니다. A에 안 들어있고 C에 안 들어있고 D에 들어있다. 이게 제일 깔끔한 표현이다. 그 다음에 3번은 여기 A에는 안 들어있고 B에는 들어있고 C에는 들어있고 D에는 안 들어있죠.
그러니까 다 써야 돼 이건. 그 다음에 마지막 5-16번. 마지막 픽문. 얘는 뭐 가나다기 때문에 학평 기출일 거예요. 집합 A는 1, 2, 3, 4고 집합 B는 여기다가 3개 넣어. 이런 상태인데 가나다 세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집합 P를 구하는 게 미션입니다. 가는 P교 A의 개수가 3이다 라고 한 거죠. 그럼 당연히 1, 2, 3, 4, 4개 중에서 3개를 뽑겠다 라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 조건만 만족한다고 치면은 4개 중에 3개 뽑는 거니까 4가지인 건데, 근데 지금 뭐 가지수 찾는 거 아니거든요. 그냥 집합을 찾는 거기 때문에 이 정도 그냥 뭐 그런 거보다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나는 P 빼기 B는 0이다. 이건 무슨 말이야? B에 대해서 P만 갖고 있는 게 없다. P가 B에 포함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A가 그렇듯이 P도 B의 부분집합이다. 그런 소리입니다. 근데 요 4개 중에서 3개를 갖는 거고, 이 나머지 5, 6, 7 중에서는 어떻게 되는지 아직 모르는 거죠. 다에 그런 얘기 있을 것 같은데, 다는 모든 원소의 합이 20이다. 이렇게 이 3가지 정보를 가지고 집합 P 하나를 확정하세요. 그런 뜻입니다. 그럼 뭘 체크해 봐야 될까요? 이 1, 2, 3, 4 중에서 1, 2, 3, 4 중에서는 3개, 5, 6, 7 중에서는 몰라 몇 개가 들어가는지. 그런 상태에서 모든 원소의 합이 20이라는 걸 이용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뭘 체크해야 될까? 상식적으로 뭘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못 푸는 거예요. 생각을 해야죠. 생각을. 모든 원소의 합이 20이라는 걸 어떻게 이용해야 될까? 효율적으로 활용을 하려면 이 4개의 합과 이 3개의 합을 계산해 봐야죠. 이 3개의 합은 18이고요. 이 4개의 합은 10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해봤자 28밖에 안 돼요. 28밖에 안 되는데 20이 된다고? 그러면 얘네들이 대부분 들어있다는 소리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반드시 한 개를 빼야 되고요. 그럼 여기에서 2개가 빠진다. 택도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 만약에 다 들어있잖아. 다 들어있으면 다 들어있어도 되긴 해. 이게 18밖에 안 되니까. 그럼 18과 20이는 4 차이기 때문에 요 4개 가지고 4를 만들면 되는데 4개 중에 3개를 골라서 4를 만들 수 없거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한 개를 빼고 여기에서 한 개를 뺀다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끝난 거예요. 합해서 28 중에 여기 하나 제거해서 21을 만들어야 하는 거죠. 여기 하나와 여기 하나의 합이 6이 되는 경우 밖에 없는 겁니다. 여기 하나와 여기 하나를 합친 게 6이 되는 6분이죠.
요 두 개가 제거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이 새끼들이에요. 집합 P는 2, 3, 4, 6, 7. 이건 이제 지능 테스트인 거죠. 다음은 집합의 연산법칙. 5단원의 제목은 집합이었고요. 6단원의 제목은 집합의 연산법칙이니까 집합에도 연산이 있는데 수의 연산과는 시스템이 다소 다르니까 그거를 숙지해라 알려드릴 테니까 그런 뜻입니다. 일단 집합은 처음 소개하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재에서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했던 그 다항식에 대한 연산법칙, 뭐 대표적인 게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 그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에 대한 소개를 했어요. 집합에서도 교환법칙, 결합법칙, 분배법칙이 있습니다. 받아들이고 외우셔야 합니다. 첫 번째가 교환법칙. 근데 그 지난 시간에 집합의 연산 기호는 총 4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연산 기호는 수처럼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가 아니라 합집합, 교집합, 차집합, 여집합. 이게 4가지예요. 이 4가지를 집합 기호로 연결을 한 게 집합의 연산인 거고 그 연산에 룰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교환법칙은 기본적으로 집합이 2개 필요하겠죠. A, B를 요 4개 중에 하나의 연산 기호를 갖다 붙이면 되는데 근데 여집합은 2개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얘는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요 3개 가지고 파악해 보시면 돼요. A 합 B하고 B 합 A가 같다면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하는 거지. 근데 뭐 당연히 같겠죠? 성립합니다. A 교 B와 B 교 A도 같습니다. 근데 A 빼기 B와 B 빼기 A는 웬만해선 같을 리가 없죠. 빼기는 당연히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성립하지 않는 거 안 좋을게요. 합집합, 교집합에 대해서 교환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뭐 너무나 당연한 얘기이기 때문에 기억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그다음 결합법칙. 결합법칙은 같은 종류의 연산 기호를 2개 이상 썼을 때 벌어지는 일에 대한 얘기니까 집합이 3개 필요하죠. A 합, B 합, C 똑같이 A 합, B 합, C인데 괄호의 위치가 괄호죠. 이 2개가 같다. 그러면 결합법칙 성립한다는 뜻인데 생각합니다. 너무나 당연히 교집합도요. 생각합니다. 교환법칙,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건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그냥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여기 3번부터 외워야 되는 내용이 나와요. 분배법칙. 다항식에서 이 분배법칙과 관련된 용어는 전개, 인수분해 였는데 집합에서는 전개, 인수분해 이런 표현도 못해요. 다항식에서는 그랬던 거죠. 다항식의 전개, 인수분해를 하듯이 집합에서도 분배법칙을 구사할 수 있다. 그런 얘기인데 분배법칙은 다항식에서 어떻게 했었냐면은 더하기랑 곱하기가 섞였을 때 했던 거죠. 마찬가지로 집합 같은 경우도 이 합집합과 교집합이 섞여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 A 합, B 교 C 이렇게 돼 있으면은 어떻게 되느냐? A 합이 B와 C에 각각 걸린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A랑 B, A랑 C를 합집합으로 연결하는 거예요. 그 연결된 각각을 교집합으로 연결하는 겁니다. 그래서 A 합 B를 일단 쓰고
그 다음 여기 교로 연결을 짓고 나머지 A 합 C를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다항식의 분배 법칙과 유사하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얘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선택이고 얘들은 하나씩 있으니까 얘랑 얘를 뽑았을 때 결과하고 얘랑 얘를 뽑았을 때 결과를 요 기호로 연결 짓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스템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이 필요하겠죠. A 합을 두 번 쓰는 거죠. 두 번. 그리고 이 기호로 연결을 짓는 겁니다. 어디에 위치하는지를 잘 보셔야 돼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는 게 다항식에서 전개 느낌이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도 갈 줄 아셔야 됩니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는 것이 인수분해 느낌인 거예요. 왜냐하면 요 두 집합이 있는데 두 개의 공통점이 A 합집합이라는 부분이거든. 그래서 A 합집합으로 묶었다라고 생각하는 거야. 인수분해했다. A 합집합이라는 인수를 갖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A 합집합을 빼내고 나머지 BC를 이 기호로 연결짓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이 집합의 다항식과의 차이점은 이 두 개가 바뀌어도 됩니다. A 교 B 합 C 이렇게 돼 있어도 분배 법칙이 성립이 돼요. A 교를 B랑도 걸고 C랑도 걸고 한 것을 요 기호로 연결 이런 식으로 가면 되는 거죠. 두 개의 부호가 다를 때 하는 거예요. 같을 때는 저렇게 할 필요 없어요. 같을 때는 분배 법칙이 아니라 결합 법칙이기 때문에 그냥 쭉 가로를 다 제거한 다음에 요 세 개 전부 다 들어있는 거, 요 세 개 모두의 공통인 거라고 생각하시는 거고 이처럼 연결 부호가 다를 때 해야 할 일입니다. 분배 법칙이라는 것은. 근데 덧셈 같은 다항식 같은 경우는 이런 거는 이렇게 못 쓰죠. 이렇게 못 써요, 당연히. 근데 집합은 그렇지 않다. 합집합과 교집합 기호가 어디에 위치하는 간에 상관이 없다. 거기 박스 넣어놨을걸? 정성노트에 박스를 보세요. 박스에 1번이 여기 1번입니다. 교환법칙. 박스에 2번이 여기 2번. 내가 적은 교환법칙이고 박스에 3번이 이거 분배법칙입니다. 요 두 개는 외울 게 없고요. 요 3번 외우셔야 돼요. 3번. 시간을 내서 연습을 하면서 외우셔야 돼요. 4번부터 10번까지는 당연한 거기 때문에 그냥 쭉 읽어 넘어갈게요. 그렇게 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4번은 A 합 A는 당연히 A고 A 교 A는 당연히 A죠. 5번은 A 합 A 교 B. 머릿속에 생각해보면 A 교 B 안에 A가 들어있기 때문에 A와 A 합 B는 A와 A 교 B의 합은 당연히 A입니다. A 교 A 합 B는 당연히 A입니다. A 합 공은 당연히 A고 A 교 U는 당연히 A입니다. A 합 U는 당연히 U고 A 교 공은 당연히 공이고 A 합 A 여는 당연히 전체고 A 교 A 여는 서로 소기 때문에 공이고 A 여의 여는 A입니다. 그러니까 뭐 난 너를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야. 좋아하는 거지. 그리고 공집합의 여집합은 전체고 전체 여집합은 공이고 11번이 암기사항이에요. A 빼기 B는 A 교 B 여와 같다. 얘 이름은 차집합의 성질. 그러니까 빼기를 교의 여로 바꿀 수 있다. 왜 바꿔야 하느냐? 분배 법칙에 빼기가 없으니까. 분배 법칙을 쓰려면 반드시 합이나 교가 섞여 있어야 되는데 얘인 상태에서는 처리할 수가 없으니까 교라는 기호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이놈은 이놈과 같음을 이용해야 하는 거예요. 이유를 설명하자면 너무 쉬워요. A, B 있잖아요. 그럼 지금 A 빼기 B는 여기만 하는 거잖아요. 보시는 바처럼 A에는 있는데 B에는 없기 때문에 당연히 이겁니다. 외우는 방법은 여기 빼기를 교집합으로 바꾸고 반드시 뒤에 있는 새끼, 빼지는 새끼의 여집합. 그렇게 외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2번도 암기사항이에요. 이름 있죠? 12번. 드 모르간의 법칙이죠. 드 모르간이라는 뭐 프랑스 계의 인간이 만든 법칙입니다. A 교집합 B의 여집합은 A 여집합 합집합 B 여집합이다. 그러니까 교집합의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의 합집합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보면 A 교 B는 여기뿐이거든요. 여기뿐인데 여기의 여집합은 여기랑 여기까지 를 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A 여집합은 요 두 군데고요. B 여집합은 요 두 군데인데 그걸 합집합하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은 겹치는 거니까 한 번만 세서 총 세 군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 두 개는 벤 다이어그램으로 좌우에 해당되는 부분을 색칠해 보면 똑같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얘는 어떻게 보여야 되느냐? 어떤 연산 기호로 연결되어 있는 여러 집합의 여집합은 각각의 여집합의 연산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 각각의 여집합을 씌우는 건 뭐 받아들일 수 있겠죠. 다 씌우고 싶을 때 하는 짓입니다. 반대로 다 씌워져 있는 걸 한 번만 씌우고 싶을 때 오른쪽에 있는 걸 왼쪽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아무튼 그런 건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연산 기호가 바뀐다는 거죠. 교집합이었던 건 합집합으로 바뀐다. 당연히 합집합이었던 건 교집합 바뀝니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A 합 B의 여집합은 A 여 교 B 여 이렇게 됩니다. 두 개뿐만 아니라 여러 개 섞여서 다 됩니다. A 합 B 근데 이제 여기가 교면 안 돼요. 다 같은 거여야 돼요. 합 C 여의 여다라고 치면 예를 들어서 그러면 A 여의 합이니까 교회 B의 여의 합이니까 교회 C의 여의 여니까 C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다. 이런 공식을 드 모르간의 법칙이다 라고 합니다. 전체 연산되어 있는 집합의 여집합을 각각의 여집합의 연산으로 표현할 수 있는 공식이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아니면 여집합이 너무 많다. 그래서 여집합은 네거티브이기 때문에 네거티브를 한 번만 쓰고 싶다. 그런 사람들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보낼 수도 있다. 아무튼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가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가건 간에 이 합집합과 교집합이 바뀐다. 그러니까 이게 컵이 뒤집힌다. 그런 식으로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13, 14, 15도 당연한 말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보고 A 합 B가 0이면 아니 있는 걸 다 넣었는데 0이라고? 그럼 당연히 모두가 0이란 소리예요. A도 0이고 B도 0이고 A 교 B가 U다 라는 말은 그 겹치는 것만 넣었는데 전체 나왔다? 그 얘기는 각각이 전체란 뜻입니다. 상식입니다. 14번은 A 합 B가 U고 A 교 B가 0이다. 그 얘기는 전체 집합을 A, B 두 놈이 갈라먹은 거예요. 흑백 논리다. 그런 뜻이고 15번은 A 합 B가 A면 당연히 B가 A에 포함되고요. A 교 B가 A면 A가 B에 포함됩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외워야 할 것은 이 세 개. 요 세 개.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당연하다. 문제 볼게요. 기본 문제 6-1번. 세 집합 ABC에 대하여 분배 법칙이 성립하는데 이것을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확인하시오 라고 했거든요.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확인해야 돼요. 하나 이렇게 해볼게요. 요거죠.
이 부분을 벤 다이어그램 이용해서 확인해봐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좌변에 해당되는 걸 그려보고요. 우변에 해당되는 걸 그려보면 되겠죠. A교, B합 C. B합 C면 여기인데 A랑 교니까 여기죠. 여기. 이 세 군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좌변은 A교 B 합이죠. 합이기 때문에 과감하게 A교 B를 그리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게 A교 C. 맞아 그리시면 돼요. 똑같죠? 시시한 문제고. 유제 6-1번도 다 벤 다이어그램을 이용하여 확인하라 는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할 필요 없어요. 수정하시면 되고 넘어갑니다. 기본 문제 6-2 똑같은 문제가 요 드모르간 법칙을 벤 다이어그램 이용하여 확인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설명 안 할게. 그냥 하시면 됩니다. 그냥 좌우에 해당되는 거를. 유제 6-2번은 숙제로 하시고요. 넘어갈게요. 기본 문제 6-3번 교집합 PQ에 대하여 그 P 동그라미 도트라고 하면 도트 P 도트 Q를 그렇게 정의했어요. 그걸 그 집합은 이름이 있어. 이따 얘기할 거고. 전체 집합 위에 세 부분 집합 A, B, C가 오른쪽에 나왔을 때 일반적으로 줄 때 다음 집합을 벤 다이어그램 삼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P 도트 Q. 이 도트가 일반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그냥 이 문제에서만 정의한 약속인 건데 P 빼기 Q 합 Q 빼기 P. 요런 집합의 이름입니다. 요런 집합을 뭐라고 부르냐면 차집합과 차집합을 합쳤다라고 해서 대칭 차집합이다라고 합니다. 차집합이 대칭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런 집합의 이름은 대칭 차집합입니다. 1번 A 도트 B C는 무시하시고요. A, B에만 집중을 해서 A의 차집합, B의 차집합. 여기요. 2번은 A 도트 B 교 C. A 도트 B가 이미 얘라는 거 알죠? 여기에다가 C랑도 공통으로 들어있는 것만 남겨라라는 뜻이니까 요 두 부분만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랑 여기요. 세 번째는 A 도트 B에 도트 C라고 했어요. 그러면 A 도트 B가 이미 얘라는 거 알죠? 요 네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집합과 C의 대칭 차집합을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면 좋냐면 이 색칠을 막 많이 하기가 애매하잖아. 귀찮고. 그렇기 때문에 좀 쉽고 간결하게 심플하게 푸는 방식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심플하고 정확하게 푸는 방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를 풀 때 말이죠. 색칠하기 귀찮으니까 이건 뭐 여러 군데를 칠해야 될 것 같기 때문에 덧칠도 해야 되고 칠했던 걸 지워야 되고 귀찮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전략을 쓰는 게 좋으냐, 요 집합에다가 넘버링 하는 겁니다. 1번 집합, 2번 집합, 3번 집합, 4번 집합, 5번 집합, 6번 집합, 7번 집합인 거죠. 요게. 그러면 요 A 도트 B라는 새끼는 보시는 바처럼 1, 4, 5, 6인 거죠. 그 다음에 C 집합은 보시는 것처럼 3, 4, 6, 7인 겁니다. 1, 4, 5, 6과 3, 4, 6, 7에 대한 대칭 차집합을 생각하시면 돼요. 대칭 차집합이라는 것은 각각의 차집합을 합친 거라고 했죠. 요거에서 요거의 차집합은 뭘까?
여기에만 있는 걸 뽑는 거잖아. 보시는 것처럼 1과 5가 되겠네요. 4, 6이 교집합이기 때문에 1과 5 요 놈에서 요 놈을 뺀 차집합은 요 놈만 갖고 있는 색이기 때문에 3과 7은 없다. 그냥 이 4개를 칠하시면 돼요. 1, 3, 9, 7. 어쩌라는 얘기는 알겠죠? 색칠을 해가면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정해놓고 마지막에 색칠을 한번 하라고 깔끔하게. 1번이 여기였어요. 3번이 여기였죠. 5번이 여기였죠. 7번이 여기였죠. 이렇게 아름다운 그림이 나옵니다. 그 이제 정석 및 모든 교재 해설은 이 부분을 따로 색칠을 하고 이 부분도 따로 색칠해 놓고 막 또 색칠하는 걸 막 해설이라고 써놨는데 그러지 마시고 집합의 넘버링을 하시면 개꿀이에요. 이런 문제를 풀 때는 집합의 정체성을 부여하시는 거예요. 정체성을 부여한다는 말은 넘버링이요. 유제 6대 3을 해봐라. 넘버링 기법을 이용해서. 원래 푸는 것도 대칭차집합을 의미하는 거야. 합집합에서 교집합을 빼라는 소리잖아. 넘버링 했어? 넘버링을 안 하니까. 야. 1분 전에 얘기한 걸 왜 말을 안 들어? 이렇게 좋은 거 알려주는데 왜 써먹질 않는 거야? 좋다는 생각이 안 드나? 그런 건가? 여기잖아요. 색칠을 하면은 이런 집합을 대칭차집합이라고 부르는데 그럼 얘는 당연히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원래 이렇게 3개 있었잖아요. 3개. 3개는 합집합이거든요. 3개에서
교집합만 뺀 상태지 않습니까?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차집합 성질에 따라 요 빼기를 바꿀 수 있잖아요. 앞에 있는 거에서 교에 뒤에 있는 거에 요로. 지금 여러분들이 푸는 세모 연산이 요렇게, 물론 뭐 PQ가 아니라 XY이긴 합니다만 이런 식으로 정의되어 있으니까 이 새끼 대칭 차집합이네 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되는데, 두 대칭 차집합의 합집합을 그리세요 라고 하니까 A, B, C 그리고 U도 있죠. U도 이런 곳에 색칠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곳에 U까지 그리셔야 돼요. 넘버링을 하면은 1, 2, 3, 4, 5, 6, 7, 8까지 넘버링을 해주고 A와 B의 대칭 차집합은 1, 4, 5, 6 B와 C의 대칭 차집합은 2, 4, 5, 7 근데 있는 거 다 써라 그런 얘기죠. 합집합이니까 그냥 색칠해서 상관이 없겠구나. 아무튼 요 두 개 합치면 1, 2, 4, 5, 6, 7네요. 6군데를 색칠하면 되는 거죠. 3이랑 8 빼고 다 있는 거죠. 여기인데요. 답은 이거예요. 소수령에서 써도 돼요. 아니 뭐 네가 여기 이 각각의 집합에 넘버링 하겠다 이렇게 한마디 하면 되는 거죠. 아주 좋은 접근법이기 때문에 소수령에서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그 다음 기본 문제 6-4번. 요거는 그 참인 명제가 아니지 참임을 증명하는 문제인데, 보통 복잡한 것을 간단하게 바꾼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고요. 보통 좌변이 우변에 비해 복잡해요. 그래서 좌변을 우변까지, 좌변에서 출발해서 우변에 도착한다 라는 느낌으로 서술을 쭉 해 나가시면 돼요. 이런 참인 것을 증명하라고 할 때 이상하게 하는 애들 어떻게 하느냐, 뭐 A는 B다를 증명해라 라고 하면은 A는 B다부터 해가지고 막 요 식의 양변에다가 막 똑같은 짓을 한다고 그러더라고. 그건 증명이 아닙니다. A는 B다를 저렇게 공식적으로 A는 B다를 증명해라. 증명할 때는 내가 A는 B를 B의 비증명의 기본 이라고 할게요. A는으로 시작해서 B로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도저히 이게 어려울 때가 있어. 그럴 때는 A 따로 B 따로 해서 같음을 보여주면 돼요.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파푸스의 순서 정리 그런 것들이죠. (6-4번은) 일단 이것도 그 도트로 표현되어 있는 집합의 이 문제에서만 해당되는 집합의 연산이 있습니다. A 도트 B라는 연산은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A 교 B 합 A 합 B의 여다. 이걸 이제 머릿속에 그려보면 A 교 B는 여기고요, A 합 B는 여기죠. 그러니까 요 두 군데만 빠진 상태니까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입니다. 요놈의 이름은 대칭 차집합의 여집합.
이런 생각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이때 5개의 문제를 푸는 건데 1번 A 도트 U가 A가 됨을 증명하셔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건 일종의 함수예요. 그래서 B 자리에 U가 들어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우변의 B 자리에도 U를 바꿔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A 교 U 합 A 합 U의 역 이렇게 당연히 바꾸시면 되고요. 이게 뭐야? A 교 U는 상식에 입각해서 A 교 U는 뭡니까? A 교 U는 뭐냐고요? A고요. A 합 U는 뭐예요? U의 U는 뭐예요? 공이랑 뭐 합치면 뭐예요? 뭐죠? 뭐 더 쓸 것도 없습니다. 너무 쉽고 2번 A 근데 이거는 A 도트 B는 이미 이건 거 알잖아. 그러니까 B 도트 B가 B 도트 A가 여기 나오는 것만 보여주면 되는 거지. B 도트 A는 어쩌라는 얘기냐면은 A 자리에 B를 놓고 B 자리에 N을 놔두거든요. 그래서 얘를 B로 얘를 바꾸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대로 쓰고요. B 교 A 합 B 합 A 역 라는 소리인데 당연히 같지. 왜냐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니까요. 3번은 A 도트 공 그러니까 1번 하듯이 하면 됩니다. B 자리에 공을 넣어라. A 교 공 합 A 합 공에 열경 A 교 공은 뭐예요? 1초에 나와야 돼요. A 교 공은 뭐예요? 공이에요. 공 합 뭐는 뭐예요? 뭐고요? 얘만 정리하면 돼요. A 합 공은 뭐예요? A고요. A는 뭐예요? A요죠. 1초가 걸리면 안 됩니다. 각각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이런 당연한 얘기는 4번 A 연산 A역 B 자리에 A열을 넣어라. A 교 A역 합 A 합 A역 A역 A 교 A열은 뭐예요? A 교 A는 뭐냐고요? 내가 갖고 있는 거랑 안 갖고 있는 거의 공통 부분 당연히 없겠지. 공이고요. 공 합 무엇이니까 이게 뒤에 답이에요. A 합 A 여는 뭐예요? U예요. U의 여니까 그 다음에 9번 A 여 도트 B 여 A에다가 A 여를 B에다가 B 여를 넣을 거예요. A 여 교 B 여 합 A 여 합 B 여의 역 이렇게요. 뭐 어쩌라는 소리냐면은 요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여를 밖으로 빼라. 드모르간 법칙을 우변에서 좌변으로 써라 그런 소리고 얘는 여기 여가 있으니까 따로따로 여를 달아라. 그러니까 각각을 드모르간 법칙으로 처리해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얘가 됩니까? A 합 B의 전체 역. 이 합은 그대로 쓰고 이 여를 따로따로 집어넣었다. 여의 여는 그대로니까 A, B라고 쓰고 합집합이 교집합으로 바뀌어야 하는 거죠. 이 식이 곧 이 식이죠. 요 두 놈의 위치가 바뀌었을 뿐이죠. 근데 합집합 기호로 이 두 개를 바꿔 똑같으니까 당연히 교환 법칙 때문에 그래서 맞다라는 걸 확인하게 됩니다. 는 A 도트 B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1초) 만에 답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연습이 필요합니다. 6-4번 5개 나와세요. (1번만) 우변에서 좌변으로
나머지는 좌변에서 우변으로 쭉 쓰는 거예요. 그리고 도트의 의미 파악하시고요. 엄마가 요청하신 자료예요. 전체 집합과 공집합은 특이한 집합이니까 그 특이점을 활용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하시라고. 빨리빨리. 시간이 조금 걸려도 나오긴 하죠. 6단원에 있는 문제들 풀어보면은 자연스럽게 속도 올라갈 거니까 연습을 해보시면 되고요. 넘어가겠어요. 기본 문제 6-5번. 전체 집합의 세 부분 집합 PQR에 대하여 다음 관계가 성립함을 보이시오. 보통 이런 문제를 풀라고 시키면 학생들한테 전부 다 벤다이어 그림만 그리고 앉아 있는데 집합의 연산 법칙을 연습하기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그딴 식으로 의미 없이 쓰지 마시고 집합의 연산 법칙을 본인이 빠르게 구사할 수 있느냐 그걸 확인하는 차원에서
계산으로 끌고 가는 것이 좋습니다. 1번 P 빼기 Q 빼기 을 P 빼기 Q 합 P교R로 바꾸라 구했단 말이죠. 좌변에서 출발해서 우변까지 가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 벤 다이어그램을 그리지 마세요. 벤 다이어그램으로 증명을 하는 것은 최후에 실제로 학교 시험 보고 있는데 도저히 모르겠다 그럼 하는 겁니다. 일단 여기 빼기 두 개를 차집합의 성질로 건드려야겠구나. 왜 그런 생각해야 되냐면 드모르간 법칙이라든지 분배 법칙을 쓰기 위해서요. 차집합인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저기 빼기니까 이게 따로따로 빼기 하면 안 됩니까? 이렇게? 미친놈이고요. 차집합을 왜냐면 왜 미친놈이냐? 정확형이 없으니까 집합은. 차집합은 그러니까 뺐으면 생각하시면 안 돼. 애초에 차집합인 거야. 차집합 기호는 차집합의 성질을 따라 교회를 했기 때문에 P교 이 새끼의 여 이거고 요 안에서도 차집합이 있으니까 Q교 뒤에 있는 얼의 여 이렇게 한 방에 차집합을 교의 여로 바꾸는 짓을 해주시면 돼요. 두 군데로 다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해야 될까? 여기 여가 이 두 집합의 여가 씌워져 있는 게 거슬리니까 요 여를 처리하는 드모르간 법칙을 먼저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십니다. 왜냐? 이 상태에서는 교환 법칙, 분배 법칙을 구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P교 그러면 따로따로 여를 다는 거죠? Q 여하고 얼을 원래 교였기 때문에 뒤집어서 합으로 연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났더니 요 두 개의 기호가 다르니까 분배 법칙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거죠. 근데 여기는 집합이 3개인데 우변은 집합이 4개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건 분배 법칙을 쓴 게 확실하다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죠. P교를 각각에다가 걸고 합으로 연결한다. P교 Q여 P교어를 합으로 연결한다. 근데 그 우변이랑 똑같은 식이 아니죠. 그럼 여기서 다시 교의 여가 있으니까 차집합으로 바꿀 수가 있죠. P 빼기 Q 합 P교 얼 여기까지 정리가 되니까 우변에 있는 식이 나왔잖아요. 이렇게 쭉 쓰는 거예요. 한 줄로 증명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 2번은 그 좌변이 집합이 4개고 우변이 집합이 3개이기 때문에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는 게 더 좋아 보인다고 착각할 수 있지만 근데 우변에서 좌변으로 가면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그냥 좌변에서 우변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P 합 얼 빼기 Q 합 얼 이 P 빼기 Q 합 얼로 나옴을 증명해 보도록 하겠다. 뭐 할 수 있는 일은 여기 합 R이 똑같이 보이지만 못 건드려요. 왜냐면 여기가 교가 아니라 합이 아니라 차기 때문에. 그래서 앞에 있는 거 교, 뒤에 있는 거 여로 바꾸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러면 이제 여를 따로따로 집어넣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일이 없습니다. P 합얼 교 Q 여 교 얼 여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요 두 개가 교기 때문에 요 괄호는 의미가 없어요. 결합법칙이기 때문에 여기서 괄호 안 쳐도 돼요. 여기도 됩니다. 아무튼 간에 세 집합이 이렇게 세 집합이 교집합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증명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어떤 걸 건드리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우변에서 요구하는 식을 봐가면서 저것을 어떻게 쓸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P합 R에서 그러니까 지금 바뀐 게 요 놈이 P로 바뀌었을 뿐이거든. 뒤에 있는 빼기 Q합 R은 똑같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 괄호를 제거하지 않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놈은 계속 끌고 가야 돼요. 이놈을 계속 끌고 가야 Q합 R이 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애시당초 이렇게 안 바꾸면 맞겠는데. 어차피 이거를 이 Q합 R을 찢을 수 없기 때문에 요거를 잘못 썼다라고 판단하시고 여기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느냐. 이 집합을 한 개로 보는 겁니다. 한 개. 이 한 개의 집합과 이 한 개, 한 개. 그러니까 총 세 개. 이렇게 세 개의 집합이 합교가 섞여서 연결되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럼 여기서 분배 법칙을 써야겠구나라고 생각합니다. 갑니다. 큰 괄호를 여시고 집합 괄호가 아니에요. 큰 괄호를 여시고 P 그러니까 이 두 개에다가 이 집합을 걸어주는 거예요. P 교 Q 합 얼여 닫고 그리고 PR이 연결된 게 합이니까 여기다 합수고요. 다시 열고 R과 얘를 교로 연결. R 교 Q 합 R에 여 이렇게. 그럼 지금 요 부분을 정리한 게 우변에 있는 거거든. 그 얘기는 요 부분이 아예 사라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뭔가가 어떤 두 개를 합집합을 시켰는데 얘밖에 안 남는다 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은 이게 공집합이 나온다는 거지. 아니면 요 집합이 요 집합에 포함되거나 그러면 얘만 사는 거예요. 합집합이기 때문에. 그래서 얘는 건드릴 필요가 없고요. 얘만 건드려주면 됩니다. 요놈만 추가적으로 건드려주면 돼요. 우변에서 세팅이 돼 있는 식을 봐가면서 하셔야 됩니다. 봐가면서 하지 않으면 쓸데없는 짓거리를 해서 시간만 날릴 수 있기 때문에 얘를 정리할 때 드모르간 법칙을 쓰도록 하죠. 얼교, 큐여교, 얼여 이렇게. 여기 얘는 없다고 쳐도 얼교, 얼여만 해도 공이라고 그러죠. 공과 어떤 녀석의 교니까 계속 공이죠. 이놈이 공이다. 요놈이랑 요놈 때문에 공이다 라는 것을 알아냈습니다. 공집합과 무언가의 합집합이니까 얘만 남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교의 여로 표현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의 우변이 그래서 교의 여를 차집합 성질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뭔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유제 6-5번도 그 집합의 연산 법칙을 연습할 수 있는 소중한 문제이기 때문에 벤 다이어그램 두 번 그려가지고 좌우변이 똑같다 그딴 식으로 풀지 마시고 이런 계산 과정을 거쳐서 본인이 제대로 외웠고 그 제대로 외운 것을 올바로 쓸 수 있는가 빠르게 그런 것을 체크하시는 게 맞다 그런 말씀입니다. 뭘 하느냐? 근데 뭐 다 시시하노. 3번, 4번 해보세요. 1번, 2번은 심각하게 시시하니까 3번, 4번만 해보세요. 거기 우변 써놓고 시작하는 게 아니라니까. 맨 끝에 쓰는 거야. 우변은 생각만 하는 거예요, 머릿속으로. 교 시오 교 맞잖아. 아니 거기 뒤에 열 달아야지. B에다가 열을 달아야지.
그게 공식이요. 야 이게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하냐? 요 빼기도 교회로 바꿔야지. 여기 빼기도 바꿔 이제 교 시여 빼기는 교회라니까. 빼기는 교회여 교회여는 빼기 외워. 빼기 건드려야지. A 빼기 B 건드려야지. A 교 B 여로 A 교 B 여. 오케이. 바로 닫고 다시 교 빼기가 두 개니까 교 시 여. 그렇게 한 번에 해 한 번에. 빼기는 교회여야. 좋았어. 그럼 이제 둘 다 교니까 괄호는 없애도 돼. 그럼 지금 증명해야 되는 식을 쳐다보고 여기서는 분배 법칙을 쓰는 게 아니야. 둘 다 교기 때문에 그냥 괄호는 없애는 거야. 지워. 그 줄 지워. 그냥 가로 없애고 써. 가로를 뒤에 붙여. 뒤에 두 개에다가. 그렇게 해서 여집합 두 개가 거슬리니까 드물강 법칙 반대로 쓰는 거야. 밖으로 빼내. 여집합 기호를. 그래야지 원하는 식이 나올 거 아니에요. 빼기를 썼는데 왜 열을 쓰냐? 잠깐만. 그럼 얘는 여전히 교인 거지. 거기 여가 맞고. 그럼 다시 교회 여가 그렇지. 그렇게 해서 우변의 식을 등장시켜야 돼. 오케이. 오케이. 다 됐어요. 3번은 전부 다 우여곡절이 있었던 친구들도 있지만 증명이 됐고요. 4번 빼기가 보이니까 교회로 바꿔. 그 다음에 두 집합에 교집합이 여집합이니까 드모르간 써. 드모르간. 좋았어. 그럼 이제 기호가 다르니까 분배 법칙 써. 드모르간 가로 열고. 오케이. 좋았어. 이제 잠깐만. 근데 여기 교잖아. 합은 없어. 자집합 공식이. 그러면 합교가 다 있으니까 분배 법칙. A 교. 그렇지. 드모르간. 뭐야? 이거부터 건드려야지. 여기서 어떻게 분배 법칙이 되니? 이거부터 건드려. 이거 지워 여기. 드모르간으로 바꿔야지. 혼자만의 연산법칙 창작하지 마세요. 혼자만의 연산법칙 창작하지 마십시오. 알려드린 것만 쓰셔야 돼요. 가로를 또 왜 없앴어? 가로 쳐야 돼. 여기랑 거기랑. 그 기호가 달라가지고 가로 뜯기면 안 돼. 그럼 이제 교회 여가 또 보이니까 빼기로 바꿔야 되는 거고. 빼기로 바꿔야 하는 이유는 그런 모양으로 문제에서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서 A 빼기 B. 그렇게 그게 증명해야 할 식이잖아요. 왜? A 교 B 교 C에 여였으니까 등호로만 썼어? 어떻게 됐어? 왜 억지 논리로 그 식을 만드는 거야? 아? 말로 하고 지나갈게요. 4번 A 교 B 교 C의 여가 해주겠다. 그러면 B 교 C의 여가 거슬리니까 그거를 드모르간 법칙에 따라서 B 여 합 C 여 바꿔야 됩니다. 그러면 앞에 왼쪽은 A 교가 있는데 그 괄호 안에 들어있는 것들은 합이기 때문에 분배법칙을 써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그 각각을 A 교로 연결 지으면 되는데 A 교 B 여와 A 교 C 여가 교로 연결되는 거죠. 합으로 연결되는 거죠. 근데 A 교 B 여가 A 빼기 B고 A 교 C 여가 A 빼기 C니까 A 빼기 B와 A 빼기 C의 합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잘 안 되는 친구들은 똑같은 문제라도 괜찮으니까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하나 더 하고 쉬면 되겠죠. 기본 문제 6-6번 얘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기본 문제 6-5번, 6번이 집합의 연산 법칙을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지 연습시키는 너무 좋은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있는 문제들을 벤 다이어그램을 그려서 참거짓 확인하는 방식으로 날리지 마세요. 소중한 문제를 그렇게 함부로 다루지 마시라고요. 집합 U의 세 부분 집합 ABC에 대하여 요거 이제 괄호인데 괄호 큰 괄호 A 교 A 여 합 B 이 두 개 다르니까 분배 법칙 쓰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받았고 합에 다시 열고 비교 비여 교 C여의 여. 아 그러면 이건 여가 많으니까 드물어가나 써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죠. 받았고 이걸 계산한 결과가 A 합 B와 같다는 관계식으로 옳은 걸 찾는 거거든. 그럼 이게 A 합 B로 나온다는 뜻이 아닙니다. 요 놈을 따로 정리를 하면 A 합 B가 아닌 다른 형태의 모양이 나오는데 그 놈이 A 합 B랑 같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갖는다는 소리고 그 의미랑 똑같은 말을 보기에서 골라라 라는 의도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했던 증명 문제랑 다른 거예요. 요 놈이 A 합 B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요 놈을 따로 정리해야 됩니다. 그러면 얘 따로 정리하면 되는 거죠. 얘는 바로 분배 법칙을 때리면 돼요. 왜냐면 요 두 개가 다르니까요. A 교를 요 각각에다가 걸어주면 되는 거죠. A 교 A 여 여기가 합이라서 합 A 교 B 받고 얘 같은 경우는 말했듯이 드모르간부터 B 교 B 여의 여니까 B 이건 뒤집히고요. C 여의 여니까 C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도 두 개가 다르니까 분배 법칙을 써도 되는데 쓰지 않는 게 더 좋아요. B와 B 합 C의 교는 당연한 거라서. 보게요. 어떤 집합이랑 그 집합과 또 다른 집합의 합집합의 교집합은 뭐게요? 그냥 교집합이죠. B예요. B. 얘는 당연히 B예요. 상식이에요. 상식. 아니 B에 있는 거랑 C에 있는 거를 다 때려 넣은 거에다가 B에 있는 거랑 공통부분 찾아야 되잖아. 나이 B인 거지. 생각할 게 있어. 그 다음 A교 A교는 뭐야? 아니 그러지 마. A교 A교는 공이야 공. 이 두 개는 서로 소기 때문에 공과 뭔가를 합집하면 뭐예요? 합집합이니까 뭔가예요. 공이 아니라 교집합이 공이죠. 합집합이니까 뭔가가 되는 겁니다. A교 B다. 앞에 있는 식은 요놈이 공이기 때문에 결국엔 A교 B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교와 합이 다르다고 분배 법칙을 쓰는 게 아니야. 그냥 생각을 하는 거야. A교 B랑 B를 합치래. 그럼 뭐야?
B가 A 교호 B를 갖고 있는 새끼잖아. 그치? 그래서 얘는 결국 B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놈이 우변에 있는 A 합 B랑 같다 라는 뜻입니다. 결론은 뭐냐? B가 A 합 B랑 같다 이런 거죠. 얘가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B가 A 합 B와 같다는 것의 의미는 생각해보세요 머릿속으로. 아? 공집합과 상관없어요. B가 A 합 B랑 같다는 말은 어떤 의미죠? A가 공집합이 아니라도 돼요. A가 공집합으로 되는데 그렇지. A가 아니다가 아니라 아니 올바르게 표현해. 포함된다. 네. A가 B에 포함된다 혹은 A가 B의 부분집합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A가 B에 포함된다는 의미를 갖고 있는 식이 꽤 많거든요. 요거를 암기하실 필요는 없고 당연한 것들이니까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아요. A가 B에 포함되면 첫 번째로 B는 A 합 B는 B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A 교 B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A가 B에 포함되면 A 교 B는 A인 거죠. 세 번째는 A에서 B를 뺀 건 공집합입니다. A만 갖고 있는 게 없으니까 A가 B에 포함되기 때문에. 네 번째는 이 양쪽에다가 여집합을 씌우면 포함관계가 바뀌어요. A여가 B여를 포함한다. 그러니까 여집합 비호는 이런 포함관계에도 씌울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 마치 드모르간 법칙처럼 이 포함관계의 방향이 바뀐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얘랑 같은 의미를 갖는 게 총 4개밖에 없기 때문에 오지선답 4개 좋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에 해당되지 않는 걸 고르세요 라고 해서 한 개 더 넣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소리니까 이게 답이다 이런 식으로 문제를 만들 수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4가지는 포함관계를 나타낸다라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간에 여기 나왔죠. 이게 요 B가 A 합 B이기 때문에 A가 B에 포함된다는 뜻이구나. 그래서 문제에서는 옳은 것을 고르라 했으니까 근데 요 선지가 그대로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골라주시면 돼요. 답은 1번. 나머지 애들은 이것과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이기 때문에 다 버리는 거예요. 유제에서는 그 6-6번이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숙제로 확인해 보시고 여러분들은 지금 그 연산법칙을 연습하는 게 중요하니까 6-8번 해봐라. 6-8번은 증명이니까 좌변 긴 식에서 우변에 있는 U가 나오는지 좌변을 정리해서 U로 도출되는지를 서술해 보세요. 억지 논리 펼치지 마시고 정확하게. 힌트는 좌변에 2개 다 분배 법칙을 반대로 쓰는 거예요. 똑같은 게 있다는 게 캐치가 돼야 돼. A 교가 똑같이 있어. 그리고 A 여 교가 똑같이 있지. 그러니까 A 교로 인수분해, A 여 교로 인수분해.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간단하게 증명이 돼요. 인수분해가 팁이에요. 인수분해가. A 교로 묶어내시라고요. 그렇지. 맞아. 닫아. 다시 닫아. 다시 열어. 이거 바꾸지 마. A, B랑 B여의 합은 당연히 뭐야? 당연한 생각을 해. 당연히 뭐야? 그 집합에 있는 거랑 그 집합에 없는 거 다 합치면 뭐야? 당연히 전부 다지. 얘부터 정리를 해야지. 전부 다라는 생각을 하시라니까. 전부 다. U.
이걸 바꿔 여기 A 교가 똑같이 있어서 묶어내라니까. A 교라고 묶어내봐. A 교 한 번만 써. 아니 A 교까지만 써. A 교. 그리고 가로를 여는 거야. B 합 B요. 분배 법칙을 그렇게 쓰는 거예요. 뒤에 거 똑같아요. 이것도 A 여 교가 똑같기 때문에 A 여 교를 묶어냅니다. 쉬겠습니다.